안녕하세요. 이야기 마을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이 겪은 기막힌 고부 갈등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운이 가득하세요. 그럼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웨딩홀. 수백 송이의 백장미와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는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26 김아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하객들의 박수 갈채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편엔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신랑 장민호는 대기업 임원 출신의 엘리트였고 신부 하리는 대학병원 간호사였다. 겉보기엔 평범한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보였지만 하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하린의 외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거대한 부를 축적한 백만장자였다. 하지만 하린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것처럼 행동했고 민호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다. 결혼을 앞두고 민호의 어머니 윤명자를 처음 만난 날, 하리는 예상했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간호사라 우리 민호가 참 착하긴 해 하지만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니? 부모님은 뭘 하시고? 하리는 담담히 대답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윤명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하지만 하리는 끝까지 진실을 감췄다.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주례사가 끝나고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간 시아버지 장병준만이 하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다른 가족들과는 다른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 며느리 예쁘고 착하네. 앞으로 잘 부탁하네. 하지만 시어머니 윤명자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억지로 짜낸 미소 뒤에는 못마땅함이 가득했다. 그래, 이제 한 가족이구나. 앞으로 우리 집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 하리는 그 순간 직감했다.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결혼 후 첫 주말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하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도왔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다.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 우리 민호가 고생이겠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해? 민호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 편을 들었다. 하린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좀 더 노력해봐. 하린의 가슴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가 숨긴 진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하리는 그날 밤 홀로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만약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힌다면 어떨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돈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받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그녀가 숨긴 그 비밀이 훗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시아버지 장병준의 기억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하린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결혼 6개월 후 하린에게 생애 최고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임신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댁에서의 생활은 더욱 힘겨워졌다. 임신 3개월 입덧이 심한 아침이었다. 하리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윤명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신했다고 해서 집안일 안 하는 건 아니야. 우리 때는 애 뵐 때도 모든 걸 다 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하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시댁 식구들의 아침 준비, 청소, 빨래까지. 임신 초기 몸이 힘들어도 쉴 틈은 없었다. 이번 주말에 친척들 모임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둬. 그리고 다음 주엔 시아버지 생신이니까 그것도 챙겨야 하고. 윤명자는 하린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매주 이어지는 시댁 행사들, 하린은 임신한 몸으로 모든 준비를 도맡아야 했다. 어느 토요일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린은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갈비찜, 잡채, 전류까지. 온종일 부엌에서 나올 수 없었다.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어떤지 모르겠네. 아직 서툴러서. 윤명자는 친척들 앞에서도 하린을 깎아내렸다. 하린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끝까지 참아야 했다. 임신 5개월이 되던 어느 날 밤 하린은 갑작스런 복통을 느꼈다.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고 하복부에 찌르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다. 여보, 배가 너무 아파요. 하린은 급히 민호를 깨웠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차가웠다. 또 꾀병 아니야? 임신한 여자들 다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하린이 간절히 호소했지만 민호는 짜증을 냈다. 밤에 응급실 가면 돈만 더 들어. 내일 아침에 산부인과 가면 되잖아. 다음 날 아침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하린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유산될 뻔했어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주된 원인인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하린은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이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와 함께 자신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하린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시어머니의 핀잔이었다. 병원비 얼마나 나왔는데? 괜히 오버해서 돈만 버렸네. 우리 때는 애 10명도 낳고 살았어. 민호 역시 아내보다는 어머니의 눈치를 봤다. 하린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다른 임산부들도 다 일하면서 사는데. 하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하린.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꼭 건강하게 태어나자. 하지만 하린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과연 이 결혼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 임신이라는 축복이 오히려 실현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 하린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다. 친정 어머니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걱정만 끼쳐드릴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린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시아버지 장병준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져가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머지않아 터질 더 큰 폭풍 앞에서 하린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
그녀의 고통은 계속될 예정이었다. 임신 7개월, 할인의 몸은 많이 무거워졌지만 시댁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고달팠다. 그런데 어느 날 할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은 민호가 회사 야근을 한다며 늦는다고 했던 금요일 저녁이었다. 할인은 시댁에서 저녁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민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여보, 오늘 야근 안 했어요? 아, 회의가 일찍 끝났어. 왜? 민호의 대답은 어색했고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다. 할인의 가슴 한편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다음 주 할인은 민호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자기야, 오늘 못 만나? 너무 보고 싶어 유유. 발신인은 수연이라는 여자였다. 할인의 손이 떨렸다. 더 확인해보니 몇 달 전부터 이어진 달콤한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임신한 와이프 때문에 힘들지? 내가 위로해줄게. 시댁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할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임신 중인 자신을 두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할인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윤명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 민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남자들 다 그런 거야. 특히 아내가 임신해서 살쪄 있고 예민할 때는 더 그렇지.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민호한테는 좀 더 나은 여자가 어울려.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 윤명자의 말은 더욱 잔혹했다. 수연이라는 그 여자 말이야. 나도 몇 번 만나봤는데 집안도 괜찮고 교육도 잘 받았더라. 너보다는 우리 집에 어울려. 할인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아들의 불륜을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일부러 그 여자를 민호에게 소개시킨 거예요. 소개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지. 어차피 너는 우리 집에 맞지 않아. 이참에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 윤명자의 차가운 말에 할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아이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 뱃속에는 어머니 손주가 있어요. 아이는 키우겠다면 키워. 하지만 이혼은 해야지. 우리 민호가 평생 너 때문에 불행할 순 없잖아. 그날 밤 할인은 오열하며 방에서 나오다가 시아버지 장병준과 마주쳤다. 그는 며느리의 눈물 자국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할인아, 무슨 일이냐? 왜 우는 거야? 할인은 차마 말할 수 없어 고개만 저었다. 하지만 장병준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꼈다. 며칠 후 할인이 친정어머니 사진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된 장병준. 그 사진들 중에는 할인의 외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흑백 사진도 있었다. 장병준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50년 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분이 누구니? 외할아버지세요.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셨다고. 장병준의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한국 전쟁 때 자신을 구해준 은인. 그리고 그 은인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 언젠가 내 후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면
그때 이 은혜를 갚아주게. 장병준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지금 자신의 며느리로 들어온 하린이 바로 그 은인의 손녀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이럴 수가, 하린이가 그분의 손녀였다니. 장병준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은인의 손녀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장병준은 아내 윤명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하린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임신한 며느리잖아. 당신은 모르는 소리야. 그 애가 우리 집에 어울려요? 민호도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다른 생각이라니? 이혼 말이야. 어차피 맞지 않는 결혼이었어. 장병준은 충격을 받았다. 아내와 아들이 하린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운명의 아이러니였다. 하린은 자신이 숨긴 출신의 비밀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그 비밀의 진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조종,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는 숨겨진 인연의 실이 얽혀 있었다. 이제 장병준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아내와 아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은인의 손녀인 며느리를 지킬 것인가. 폭풍의 전야,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시아버지 장병준이 하린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변화가 폭풍을 몰고 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장병준은 하린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은근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아내 윤명자가 하린을 구박할 때면 제지하기 시작했다. 여보, 하린이는 임신 중이야. 너무 무리시키지 마. 당신이 왜 갑자기 며느리 편을 들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으면서. 윤명자는 남편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장병준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50년 전의 은혜, 그리고 하린의 정체는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는 비밀이었다. 어느 날 아침 장병준이 갑자기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되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민호가 다급히 물었지만 의사의 대답은 심각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병준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윤명자와 민호는 노골적으로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여보,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 통장이랑 중요한 서류들 확인해 둬야겠어. 어머니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정신 차리시면 다행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죠. 그들은 할인이 있는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상속에 대해 논의했다. 어차피 할인이는 이혼할 거니까 재산 분배에서 제외하는 게 맞을 거야. 애는 양육비 정도만 주면 되고. 할인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경악했다. 시아버지가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재산뿐이었다. 며칠 후 장병준의 담당 변호사가 급히 연락을 해왔다. 장 회장님이 의식을 잠시 회복하셨을 때 중요한 일을 하나 처리하셨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신 거죠. 윤명자와 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당연히 자신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용을 미리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의미심장한 말에 윤명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장병준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지 일주일 후 변호사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유언장 공개의 시간이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열자 방 안의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나 장병준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전 재산은 며느리 김아린과 그녀가 낳을 손주에게 상속한다.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모든 재산의 70%는 김아린에게, 30%는 손주에게 상속하되 손주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김아린이 관리하도록 한다. 윤명자가 제일 먼저 소리쳤다.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이 유언장 가짜 아니에요? 민호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신 거 아니에요? 이의 신청할 수 있죠.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의 정신상태 확인서도 첨부되어 있고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승사는 없다고 봅니다. 정작 하리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왜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 저에게?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었다. 하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나의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내 외할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서야 갚는 것이다. 그제서야 하리는 깨달았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집안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모두 보고 있었다. 은인의 손녀를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해 이것으로 사죄한다. 윤명자는 분노로 떨었다. 50년이 넘게 함께 산 아내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했다는 거야. 이건 배신이야. 민호 역시 할인을 원망의 눈길로 바라봤다. 당신이 뭘 했길래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하신 거야? 뒤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할인은 억울했다. 자신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다고요. 한순간에 뒤바뀐 운명. 할인은 하루아침에 거대한 재산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윤명자와 민호는 자신들이 평생 누리던 부와 권력을 잃게 되었고 그 분노의 화살은 모두 할인을 향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돈과 욕심 앞에서 가족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할인은 과연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유언장 공개 후 장병준은 며칠을 더 버티다가 결국 영면에 들었다. 그의 장례식은 표면적으로는 엄숙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갈등과 원망으로 가득했다. 빈소에서 할인은 상주 역할을 해야 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선은 차가웠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체면을 유지했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달랐다. 이제 만족해?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네. 윤명자의 독설은 계속됐다. 하지만 할인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어머니,
저도 이런 일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 뜻? 내가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민호의 불륜 상대였던 수연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다. 민호야, 미안하지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수연아, 왜 갑자기?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할인이랑 이혼하면. 이혼해서 뭐해? 너 이제 거지잖아. 아버지 재산도 다 며느리가 가져갔는데. 수연의 현실적인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도 우린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나? 사랑? 난 네가 재벌 아들이니까 만난 거야. 이제 그것도 아니잖아. 수연은 차갑게 돌아섰다. 민호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이용당했는지를. 재산을 잃은 윤명자와 민호의 생활은 급속히 추락했다. 그동안 재력을 바탕으로 유지했던 인맥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여보, 신용카드가 막혔어요.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하라고 독촉장도 왔고. 이런 일이 어떻게 아버지가 보증 서신 것 때문인가? 민호는 그제서야 아버지가 자신 명의로 보증을 선 여러 건의 사업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고급 아파트, 외제차, 명품들 모든 것이 하나씩 사라져갔다. 한편 하리는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다. 건강한 아들이었다. 병원에서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하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구나. 하린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새로운 집을 마련했다. 시댁과는 완전히 분리된 자신과 아이만의 공간이었다.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호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하리는 시아버지가 남긴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유언장과 함께 변호사가 전해준 것이었다. 하리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것이다. 내 외할아버지는 내 생명의 은인이셨다. 전쟁 중에 죽을 뻔한 나를 구해주셨고 그때 약속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은혜를 갚겠다고. 하리는 편지를 읽으며 50년 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도 운명이었나 보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서 너무 미안했다. 은인의 손녀를 그렇게 대할 줄이야. 몇 달 후 하리는 우연히 옛 시댁 앞에서 윤명자와 마주쳤다. 한때 당당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리나. 윤명자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위세가 사라져 있었다. 내가 정말 그런 집안 출신이었니?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하리는 차분히 대답했다. 말씀드렸어도 믿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 그냥 저 자신으로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윤명자는 할 말을 잃었다. 하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 저를 무시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차가운 당당함이 배어 있었다. 전 이제 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하리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운영하며 진정한 의미의 부를 실현하고 있었다. 5살이 된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하린 역시 재단 이사장으로서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하리는 말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제게는 이 모든 시련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한편 민호와 윤명자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민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다. 운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하린이 결국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그녀가 숨겼던 출신의 비밀이 오히려 구원이 되었고 그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하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다. 시련을 통해 얻은 진정한 강인함과 아이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50년 전 외할아버지가 베푼 작은 선행이 손녀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하린 역시 이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과 평안의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가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진 않으시나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치가 돈보다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을 상실했을 때 어떤 걸 잃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